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들과 그리고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는 갈 듯 말 듯 하나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도움 많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시간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 오후 7시로 저희가 약간 늦췄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오후 7시에 무료 강연 여러분들 공부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시면 또 재밌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선정한 내용은요, 뭐 다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B2입니다. B2 뭔지 알잖아요. 빚내서 투자라는 거,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해서 영끌 투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걸 선정을 해봤어요. B2 하면 모르는 게 아닌데 나 알고 있는데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들, 어떤 파급력을 갖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일단 B2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은 너무 많이 보여요. 주식 B2 과열됐다, 금감원에서 은행권 긴급 소집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B2가 또 과열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7,000개씩 막 늘어나고 몇천억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피 3000 시대가 되니까 B2 주의보가 나오면서 가계, 증권, 투자 금융부채가 지금은 사상 최대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뭐 맨날 그랬잖아. 맨날 사상 최대 하는데 뭔 일 있었는데 별일 없었잖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기도 하고요. 나중에 터졌을 때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B2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있었던 용어는 아니죠. 요즘에 이제 생겨난 신조어 같은 건데요. 신조어라고 해봤자 그냥 두 글자가 붙여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빚내서 투자, B2, 그죠? 근데 신조어는 요즘에 이제 줄임말이 대세다 보니까 B2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1400포인트에 있던 그 증시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런 급등장에서 나타나서 빚내서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속화가 되어 있고 너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B2라는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신용을 통해서 투자하는 건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뭐 2020년, 2019년, 18년, 17년 아니 1990년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신용,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뭘 자산을 사는 행위는요 집을 살 때도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B2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주식담보대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은 이제 부동산하고 좀 다른 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값의 움직임이라든지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일단 집을 사서 거기에 살게 되면은 보통은 몇 년 단위로 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이렇게 시세가 바뀌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뭐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살 집인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그 변동성의 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패닉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2020년 이후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를 B2라는 말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좀 거부감 없이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빚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득이 굉장히 커요. 내가 1000만 원이 투자 시드머니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 수익 났다 하면은 300만 원을 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 20% 종목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30% 수익 나면 1,500만 원의 수익이 나죠. 그리고 나는 4천만 원 빌린 거니까 4천만 원을 갖고 1,500만 원의 수익금을 갖게 되면은 나는 150%의 수익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30%가 올라갔지만 시드머니가 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는요, 원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에서 내가 50% 손실이 나게 되면 500만 원밖에 손실이 나지 않는 건데, 밖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 설명할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시드머니가 증거금률 20%, 내가 총 투자 금액이 20%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증거금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20%의 증거금률이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또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데, 거기서 20%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 투자 금액이 20% 떨어졌으니까 4천만 원이 되게 되죠. 그러면 나의 1,000만 원은 날아가게 되고 빚만 4천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빚을 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더 떨어지면 너 위험하겠는데 빨리 돈을 더 넣던지 아니면 주식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더 넣지 못하게 되면은 주식을 강제 매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100% 손실 또는 그 이상 나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승장에서 끝없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로 인해서 수익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려가지만 않으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끝없이 상승하는 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차, 막차에 올라타서 마지막에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 매매라든지 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맛보게 되면서 수익금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안 쓰시는 분들이, 저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혹시나 신용을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주식 전문가들이 항상 신용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리스크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사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신용 잔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요,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2012년 정도에서는 5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년 정도 버텼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해서 18년까지 좀 증가한 게 이제 13조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2018년 이후로 하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10조대에서 좀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이죠.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던 저 계기 밑으로 쭉 나왔을 때 반대 매매가 엄청 나오게 되면서 폭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새삼스럽지만은 좀 눈으로 보니 심각하구나, 굉장히 가파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이런 게 지금 2020년 이후로 빚으로 투자하는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 대비 2배 이상 막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파른데 이거 위험하다. 근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동학개미, 잘 모르는 주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신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신용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역시나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 하락장에 주식 반대 매매가 11년 만에 최다라고 하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막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넣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빚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제 증거금률이 부족하게 되거나 한다면은 야, 돈 더 넣어라고 하는데, 사실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더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를 당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패닉이 오게 되고 위험한 건데, 지난 3월도 패닉셀이라고 부르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 하락의 요인 중에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매매로 인한 반대매매였습니다. 반대매매. 그래서 신용잔고가 많으면은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신용 쓴 사람들의 반대매매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려있는 폭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함부로 추가매수 했는데 내가 여기서 추가매수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매매 때문에 다음날 또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이 정말로 미쳐버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잔고라고 하는 것은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폭약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용잔고를 우리가 많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손실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2배 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양날의 검을 쓰지 않고 단날, 한쪽만 있는 날만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조금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아니, 적극 만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지인이라고 하면은 뺨이라도 때려서 제가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신용 잔고가 많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빚이 많다? 뭐 여러분들도 가계 부채, 가계 채무가 있으시겠지만은 빚이 많은 게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많다라고 했을 때 이자만 잘 내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내 직업이 사라지게 되거나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돼서는 빚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빚은 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빚이 결국 하락이 생길 때 기피를 더 깊게 만들거나 폭락을 만들거나 충격을 만들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 잔고가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약이 많이 쌓인 것으로 봐도 좋은데, 하락의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얘는 갑자기 뻥뻥뻥뻥 터지면서 나오게 돼요.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반대 매매는 하한가로 주문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하한가로 매도 물량이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구나, 하락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신용잔고가 많으면 조금만 떨어져야 될 것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터지면은 정말 강력한 하락을 만들고 변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20%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했다, 또는 10% 빠지면 추가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요, 신용잔고가 많은 이런 시기에는 한 30%까지의 변동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물려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나 고점에서 조금 빨리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본전에서 빨리 챙겨놓고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안전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B2를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저는 B2의 끝은 빚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좀 라인 맞춰봤습니다. B2의 끝은요, 결국 빚입니다. 그래서 저는 B2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하시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라는 조언을 항상 드려보면서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